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 명언 고사성어 048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0778번 Familiarity breeds contempt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라틴 속담입니다. 그러다가 1539년 영국의 종교개혁가 리차드 테버너가, 그리고 1654년 영국의 성직자이자 역사가였던 토마스 풀러가 언급합니다. Familiarity, 친숙함은 breeds contempt, 경멸을 낳는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너무 친하면 얕본다는 뜻입니다. 잘해주면 기어오른다는 거죠. 조금만 친절히 해주면 기어오르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If you come to know someone or something very well, come to know는 알게 되다라고 해석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아주 잘 알게 된다면, 또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지게 된다면, you cease to appreciate them, 당신은 cease는 그만둔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함과 존중심을 그만둬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Very well too accustomed, 너무 심한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네요. 이와 관련된 우리말 속담에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당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수염, 과거에는 수염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신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나 동상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유익한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손자를 귀여워하면 코 묻은 밥을 먹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속담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를 귀여워하셔도 그 손자의 덕을 볼 수 없는 것이라는 뜻과,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어서 친하게 지내면 이로울 것이 없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자하고 겸상을 하면 실제로도 코 묻은 밥을 먹기 마련입니다. 이 반찬 저 반찬을 버릇없이 집어다가 먹어대는 것은 물론 깨끗하지 않게 남긴 밥을 할아버지 쪽에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도 손자를 귀여워해 주시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아예 할아버지만 따로 차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할아버지들은 손자하고 겸상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자에게든 어리석은 사람에게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어찌 그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사랑을 베푸는 쪽에서 야속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속담을 들어 푸념한다면 듣는 입장의 사람으로는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귀여워하는 것은 familiarity로 연결되죠. 친숙함.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을 영화 부당거래에서 검사 역을 맡았던 류승범이 던진 말이죠. 호의가 계속되면 기어오르는 거죠. 호의가 계속되면 귀여워하면 친숙함. 그냥 엄할 때는 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No man is a hero to his valet. 이거 1764년에 영국의 극작가 세뮤얼 푸트가 남긴 말인데, No man, 어떤 사람도 영웅이 아니야. To his valet, 자기의 벨릿에게는. 벨릿은 개인적인 비서 같은 몸종이 벨릿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파킹할 때 벨릿 파킹, 발레 파킹 한다 그럴 때 그것이 벨릿입니다. 영웅도 시종은 개인적으로 부리는 몸종이 시종의 눈에는 별것 아니다. 몸종이 보기에 위인은 없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A close personal servant. personal servant가 벨릿입니다. 가까운 몸종은 자기 주인의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대해주면 자기 약점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면 문제가 생긴다. 허물없음이 무시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BC 1세기의 고대 로마의 풍자신 푸블리우스 시루스가 남긴 말인데, 이것이 familiarity breeds contempt의 유래가 된 표현입니다. 허물없음은 familiarity, 무시를 나눈다는 breeds contempt입니다. 우리가 개를 쓰다듬는 만큼 개는 우리를 밟고 지나간다. 프랑스 속담. 개를 쓰다듬는 게 뭐예요? 친숙함의 표시죠. 우리를 밟고 지나간다. breeds contempt, 경멸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친하게 해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에 있는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울타리 나무는 뽑지 말라. 독일 속담입니다. 이웃 사랑 좋습니다. 울타리 나무를 뽑아버리면 familiarity가 돼가지고 경멸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그냥 두는 것이 경멸을 없애는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친밀함은 가장 부드러운 우정과 가장 큰 증오를 동시에 낳는다. 18세기 프랑스 언론인이었던 앙뚜안 리바롤이 남긴 말입니다. 친밀함은 familiarity죠. 증오를 낳는다. breeds contempt, 경멸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이거 1914년에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North of Boston, 보스턴 북쪽이라는 시집에서 맨딩 월이라는 담장 고치기라는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남긴 표현입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7일 워싱턴 타임즈지에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좋은 울타리는 좋은 이웃을 만든다. 울타리가 좋아야 좋은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한 사이에도 담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명확한 경계를 갖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이웃 간의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죠. 함께 하되 거리를 두어라라고 하는 말을 레바논계 미국 작가 칼릴 지브란이 남긴 표현입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가 familiarity,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이런 표현을 남기죠.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자의 말씀인 논어의 양화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 여소인 위난 양야. 유는 오로지 여자, 요 여자는 더블 여자입니다. 함께, 소인과 함께 여자는, 그 여자와 소인은 위난 양야.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루다, 다루기가 위난하다, 어렵다. 근지적 불손. 자, 논어에서 지가 나오면 뭐뭐의도 있지만 앞에 나온 대명사를 받습니다. 여자와 소인을 가까이 하면 즉 그러면 불손해지고, 원지적 원이라 여자와 소인을 멀리하면 즉 그러면 원망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자와 소인이라는 말을 딱히 여자와 소인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뭇 사람이라고 이해해 봤습니다. 그럼 뭇 사람은 다루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너무 멀리 하면 쌀쌀맞게 대하면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어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Familiarity breeds contempt, 친숙함은 경멸을 낳는다라는 속담을 통해서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너무 멀지도 않게라는 불가근, 불가원의 필요성을 인식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영손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